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탑머티리얼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7,000원에서 30,000원이었지만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상단인 30,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단인 30,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조금 엇갈립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694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451.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경쟁률입니다. 이번 청약의 경쟁률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경쟁률만 높이는 기타 기관 투자자와 무실적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없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종합경쟁률 451.49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대명에너지보다는 높고 범한 퓨얼셀보다는 낮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315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하단에도 적지 않은 27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43.19%입니다.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최근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상단 초과 비중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모델솔루션의 92.03%보다는 크게 작고 RP바이오의 77.54%보다도 작습니다. 상단이 제일 많은 50.87%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상단 초과와 상단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은 아주 작지는 않은 5.65%입니다. 그래도 상단 이상이 94.06%로 양호한 편입니다.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고 상단 초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단 이상 수요 예측이 몰려있는 편이라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143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확약은 20.61%로 다수의 기관이 의무 보유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량으로는 더 많은 30.96%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확약 신청 내역을 기간별로 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 보유확약이 15일, 1개월보다 더 많습니다. 장기 의무 보유확약이 많은 것은 좋은 점입니다. 탑머티리얼의 의무 보유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확약 신청인 16.34%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7번째로 높은 의무 보유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스코넥보다는 높고 K옥션 세비캠보다는 낮은 의무 보유확약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탑머티리얼은 경쟁률은 낮고 의무 보유확약은 높습니다. 이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고 의무 보유확약이 높았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의무 보유확약 신청이 25% 이상인 종목 중 상장에 손실을 준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낮은 것이 변수입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의 청약은 10월 4일 화요일 시작하여 10월 5일 수요일 마무리됩니다. 몇몇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일반 종목인 OSP와 SBB테크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탑머티리얼의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투자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1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장일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SBB테크 혹은 OSP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상장 라이브에서 확정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5.0%로 소수이지만 배정된 주식을 직원수를 나누면 1인당 약 1,887주, 공모가 기준 5,660만 원이나 됩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배정 규모가 큰 편이 되었습니다. 일단 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은 5,000원이지만 모두 2024년 1월 29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150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거나 은행제 휴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은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총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청약 등급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온라인 전용 등급이 일반 등급으로 바뀌고 일반 등급은 준우대 등급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청약 등급 명칭에는 온라인 전용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20주입니다. 탑머티리얼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30만 원입니다. 이어서 탑머티리얼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의 확정된 공모가 3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395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57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보통인 30.97%이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작지 않아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42억 원으로 큰 편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1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2.83%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54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3.16%, 공모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56.62%, 일반 청약자가 20.22%입니다. 기존 주주가 4분의 1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크기에 금액으로는 172억 원입니다. 완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39명의 소액 주주 중 일부를 제외한 주주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입니다. 이번 공모는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최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큰 폭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이지트로닉스, HPS보다는 작고 에이프릴바이오, 영창케미칼, ICH보다는 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은 매출의 대부분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매출의 93.54%를 차지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출의 대부분인 92.20%가 수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출은 국내 2차전지 공정 장비 업체들을 구성하여 해외 2차전지 생산 라인 구성에 대한 컨설팅과 설치 등을 진행하는 용역 업무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스스로 필요한 공정의 장비를 장비 생산 업체들과 직접 진행하지만 해외 일부 업체들은 탑머티리얼처럼 일괄 대행하는 업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잔여 수주 잔고는 416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용역 프로젝트 진행은 큰 가치를 두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탑머티리얼의 미래는 LMNO 양극재 소재입니다. LMNO 양극재 소재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에 비해 비싼 광물인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고 니켈의 사용량이 적어 단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낮고 친환경 공법인 것이 장점이지만 아직 상업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바이오 회사처럼 실패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연구 인력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닌 점도 변수입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의 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된 수익가치, 허가,
29.30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비교업체 중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 회사는 가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탑머티리얼은 최대 주주인 코인테크가 비교 기업에 들어가서 적용 퍼가 높아졌습니다. 코인테는 1년 6개월 전 161억 원의 탑머티리얼 지분 50%를 인수하였습니다. 공모가가 3만 원이 됨에 따라 공모가 기준 지분 가치가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유 예측 결과가 애매합니다. 수유 예측 경쟁률은 낮지만 의무 보유 확약은 높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회사이지만 직접 생산하는 매출은 현재는 미미하고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을 조합하여 영업과 컨설팅을 통해 수주한 공장 설비를 턴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극재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양산 단계이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기업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받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회사로 인식하여 매수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의무 보유 확약이 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시고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OSP, SBB테크와 비교하여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